탄핵도 정말 논해질 만큼의 위기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가 계속해서 도래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 정권이 진짜 망하라는 건지 막바지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7년도면 아마 그럴걸요? 대선일걸요? 2027년도가? 근데 이제 2025년도부터 26년도, 27년도 탄핵도 정말 논해질 만큼의 위기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이 되지는 않는다. 올해도 탄핵은 안 됩니다. 안 네, 된다. 탄핵은 들썩거리기는 할 거고 막 힘들게는 움직일 건데 탄핵을 하기에는 국민들이요. 촛불 정치, 촛불 집회를 할 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라도 나서서 희망을 잡자. 우리가라도 나서서 나라를 살리자. 우리가라도 나서서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이제 그런 뿌리를 기둥을 잘 잡아보자. 그땐 희망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한번 해보고 났는데도 이 모양 이 타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뭐 개딸들은 나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개딸들은 나서겠지만 나머지들은 뭐 때문에 누굴 위해서 그 집회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데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만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탄핵을 안 시킨 건 윤석열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해봤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없을 거예요. 다만 들썩거리는 것들로 인해서 자리가 위태롭고 계속 어수선할 거고 그리고 뭐 특검이니 뭐니 해서 김건희 특검이니 뭐니 해서 꼬투리도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못지않게 이슈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 또 이제 이번에 명품백 사건이 이제 들어진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이재명이가 또 이제 바톤 터치를 잡았으니까 또 밑바닥에 또 뭐든 또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건희로 인해서 2번 정도의 또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올 건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금전이나 금품과 연루되어 있는 것과 또 한 번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차차로 이제 거론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영부인 때문의 문제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회피하듯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려고도 안 하고 있고 뭐 좋니 좋지 않니 이런 것도 떠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커피 한 잔 먹기도 버겁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진짜 이렇게 이러면서까지 모으면서 살아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의 이런 생각들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서 움직여 갈 거라서요.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될 거고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질 거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가 계속해서 도래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선 당대표가 제가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네. 당 떨어질 때 됐어요.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지금의 행보 같아서는 되는 게 맞고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뱉을 거는 아니지만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이도 위태로울 수 있다. 잠룡이라 할지라도 이제 탄탄대로로 총선 승리를 하고 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총선까지 이루지는 못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주자가 될 수는 있어도 1, 2위를 다투는 싸움 속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의외로요. 보세요. 이제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거론했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두고 보세요. 한동훈이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우리가 한동훈이 전처가 황머시기 아저씨의 전처를 밟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밥에 그 나물 될 거다 막 이렇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카드가 있을 거고요. 나는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담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이재명이를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한동훈이도 그렇고 이준석이도 그렇고 돌파구는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같아서는 자기네들이 잘났다라고 떠들고 싶을 수 있겠지만 막상 자기네들 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요.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두 사람이 담합을 할 확률이 높다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이 지금 대세를 움직이고 있고 대세가 될 수도 있고 많은 판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재명이를 밟고 일어날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조국이. 감옥 갈 예정이다 뭐 이런. 가게 되더라도요. 뭐 누군 안 갔나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씩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끝까지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할 거라고 이재명이 끝까지 적수가 될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무슨 검찰 개혁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이한테 칼자루를 들이대고 나도 그냥 네가 못 먹는 거면 나도 못 먹을 거고 내가 못 먹는 거면 너도 못 먹으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재명이가 한결같은 거랑 조국이 한결같은 거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대화니까. 다른 건 없지 않을까요? 똑같은 정치인이고 저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진 않죠. 네, 선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들의 이권 다툼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어느 누구 정치인이든. 우리가 물러날 때 제때로 물러났으면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고 와이프한테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조국이 광팬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권에 발담은 사람들 치고 자식들의 교육에 일조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와이로 먹이고 조금이라도 학위 따보고 학벌 따보겠다 그러고 논문 조작하고 이런지 않은 가정들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재수없게 아무리 털어도 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사고를 울거먹듯이 막 계속해서 울거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울거먹은 것들을 놓고서 누구는 파워가 있어서 그 욕설하고도 또 그 연예인하고의 스캔들 루머가 있고도 와이프가 또 공무원을 자기 비서 다루듯이 파출부 다루듯이 하고도 근데 다 덮어질 것들은 덮어지잖아요. 별것도 아닌 자식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될 사람은 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언제고 지금은 숨어지는 것 같지만 드러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도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발등 찍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조국이 이재명이가 판을 치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놔두진 않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이 정도가 그냥 정권 흘러가고 있는 총선 이후의 상황들 그리고 온도 뭐 이 정도 느끼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